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66쪽에 테마 29번입니다. 자, 여러분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주자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이니까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죠? 형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무형 이거죠.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 유형자산이고 최소 4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입니까? 비유동입니까? 비유동자산입니다. 예고편을 소개하면 취득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후속원가, 보고기말에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겠죠. 그리고 자산이 망가져서 손상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로 평가할래? 시가로 평가할래? 재평가 모형이 등장하겠고요. 그 다음에 2년 또는 2년 6개월 사용했다가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문제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6쪽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나왔나요? 그죠? 최초 인식. 자,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취득은 한 바가지예요. 그죠? 10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취득 이론 문제로 66쪽은 이론 문제로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최초 인식 취득원가는 넓은 의미의 구입 가격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설치 원가, 복구 원가를 포함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박스 볼까요? 관세 및 환급이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그죠?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 가격으로 한다.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용도. 그죠? 만약에 에어컨을 샀어.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용도가 뭐죠? 띠리링 찬바람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가는데 출처요. 직접 관련 원가. 뭐라고요? 직접 관련 원가. 그죠? 간접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그러면 가운데 배꼽 가운데 허리 볼까요? 직접 관련 원가는 모두 취득원가로 들어가요. 첫 번째,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출자요.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세 가지 포맷으로 들어가면 돼요. 직접적, 그 다음에 정상적, 매입 관련 것들에 대한 것은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 그 다음에 비정상적, 판매 관련 것들은 뭘로 처리해요?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직접적 관련되어 발생하는 종업원의 급여. 두 번째, 설치 장소 준비 원가. 그죠? 설치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여러분 에어컨 주고 가요. 그죠? 내가 의도하는 용도가 뭐예요? 찬바람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어쨌든 어디다 설치할 건지 이렇게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다섯 번째 체크하세요. 유형자산이 출처요. 정상적.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 원가도 취득 원가예요.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 매각 금액은 당해 취득 원가에서 뭐한다? 차감. 여러분 제품을 생산하면 팔면 돈 되겠죠? 땡큐 수익이 아니라 뭐예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한다. 여러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겠죠. 붕어빵 어때요? 응? 그러면 시 운전할 때 붕어빵이 나왔는데 엉성한 붕어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면 돈 되겠지. 땡큐 수익이 아니라 원가에서 뭐한다? 차감.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쉽게 복비예요. 이것은 취득원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박스가 두 가지가 나오죠. 요거는 취득원가가 아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1번 새로운 간접. 됐나요?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 서비스로 소요되는데 발생하는 원가.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네 번째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뭐라고요? 간접. 네 가지 새로운 간접. 됐나요? 새로운 간접.
이런 문구를 시험 볼 때 바꾸진 않아요. 아셨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론 간접 이렇게 되겠고요. 밑에 세 번째 박스, 맨 밑에 박스 줄 치세요. 세 가지 암기 별표입니다.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데 아직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취득원가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소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줄쳐요. 초기 가동손실. 뭐라고요? 초기 가동손실. 이거 되겠고요. 세 번째,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뭐예요? 재배치. 뭐라고요?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여러분, 에어컨 옮겨 재배치. 그죠? 취득원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셨나요? 에어컨아 네가 취득원가로 덤탱이 쓰자. 에어컨아 네가 취득원가 덤탱이 쓰자. 그럼 에어컨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아셨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산대로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66쪽은 반드시 회독수를 늘려서 바로바로 발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7쪽에 이에 따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은 유형자산을 만원에 취득하면서 공장에 설치를 할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등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때 뭐의 취득원가예요? 기계의 취득원가는 얼마고 이거죠. 자, 바로바로 발라내셔야 돼요.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 취득원가로 들어가요. 직접적, 정상적 이런 거는 취득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500원. 설치 원가 및 조립원가 땡큐 취득원가로 가요. 유형자산이 나왔다. 정상적, 직접적, 정상적. 작동하는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취득원가. 나왔네요. 새로운 아웃. 볼 필요 없어요.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아웃.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니까 30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단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험 기출문제죠.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번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 아웃 되겠죠.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 정상적 땡큐 굿 이거죠. 그죠?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시 운전비.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엉성한 붕어빵을 팔면 돈 되겠죠. 땡큐 수익이 아니라 원가에서 차감. 답은 몇 번? 2번. 10초 만에 발라낼 수 있어야죠. 3번은 뭐죠? 초기 가동 손실 아웃. 4번이 뭐죠? 재배치 아웃. 5번 뭐죠? 새로운 아웃. 이렇게 바로바로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초기 가동 손실 아웃. 재배치 아웃. 새로운 간접 아웃.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테마 30번에 보니까 유형자산의 취득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다가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포함하고요. 다만 여기서 매입하려는 뭐한다? 차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매입에 의한 취득 나왔나요? 오케이. 자, 좌측에 뭐뭐 나왔어요? 일괄구입, 국공채 취득을 수반한 취득, 연불구입, 현물출자, 증여, 무상취득, 복구원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일괄구입은 뭐예요? 20회 때 계산 문제로 출제됐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 토지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고 건물도 계속 사용이라면 뭐예요?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해야 되겠지. 거기 나왔네요. 일괄 구입 가격은 각 자산의 상대적 줄쳐요. 공정가치에 의하여 각각 개별 자산에 안분 배분되어야 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습니다.
토지도 계속 사용이고요. 계속 사용할 거야. 건물도 계속 사용할 거야. 이거는 진짜 무슨 구입이에요? 일괄 구입이 되겠죠. 그죠? 이때는 각각의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의 토지의 취득원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밑에 점선에 나와 있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국공채 취득을 수반한 취득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줄쳐요.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액 줄쳐요.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액, 즉 현재가치 차액은 유형자산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싶니? 응, 이거 사야 돼. 자동차 때문에 억울하게 산 거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가격을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아웃.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아웃.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만큼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채를 얼마에 매입했느냐? 매입가격은 얼마냐? 10,000원에 샀습니다. 불가피하게 매입가격은 10,000원인데 현재가치가 얼마냐? 현재 가치가 6,000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주고 산 거 얼마? 4,000원.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익만큼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뭐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거 4,000원만큼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됐어요? 매입가격은 얼마예요? 10,000원. 현재가치는요? 6,000원. 그죠? 억울하게 산 게 얼마죠? 4,000원은 취득원가로 들어간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연불 구입했을 경우에, 자, 볼까요? 유형자산을 장기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에 줄쳐요. 현금 구입가격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니? 이거죠. 여러분 자동차 2,000만 원이에요. 현금가는. 할부가는 2,500입니다. 뭐가 싸요? 현금가가 싸겠죠. 현금으로 산다면 현금 구입가격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자, 네 번째 현물출자.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그죠? 주주한테 주식 주고 건물 받아온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건물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에 줄쳐요. 공정가치. 포인트가 뭐라고요? 공정가치 줄치세요. 공정가치로 포인트만 줄치세요. 공정가치 줄치세요. 오케이. 공정가치. 오케이. 포인트만 줄치셔야 돼요. 그 다음 증여 무상 취득. 자산을 공짜로 받았어요. 땡큐. 수익이죠.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시점에 줄쳐요.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로 측정. 그럼 결론. 현물출자, 증여, 무상취득 뭘로 측정한다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복구원가 나왔나요? 복구원가 줄쳐요.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를 복구원가의 뭐를? 현재 가치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동액을 복구충당부채로 항목으로 부채로 계산한다. 복구비용이 뭐라고요? 현재 가치. 자, 제가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벽을 뚫었습니다. 뭘 뚫었어요? 벽을 뚫었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갈 때 이거 막고 나가래요. 막고 나가래요. 근데 자, 복구비용에 10만 원인데요. 복구비용의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야야야 복구비용의 현재 가치가 얼마니? 했더니 8만 원이래요. 그럼 이 복구비용의 현재 가치를 복구비용의 무슨 가치? 요 현재 가치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뭐 한다? 포함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고요. 그럼 이에 따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됐나요?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액이다. 굿. 2번. 유형자산의 원가는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 굿. 현물 출자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뭐예요?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됐나요? 자, 5번부터 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국공채의 매입 가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OX. 에? 뭐예요? X. 아웃. 4번 아직 안 봤나? 5번. 그죠? 불가피하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과의 과, 현재가치 차익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매입가격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안 됩니다.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안 됩니다. 매입과의 과, 현재가치 차액은 취득원가에 들어가겠죠. 자, 4번 볼까요? 자, 4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어디 원가에 포함한다?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이해 아시죠? 온 국민이 알아요. 자, 토지 위에 자, 여러분 토지 위에 흉가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흉가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을 확 쓸어버리고 저의 로망인 50층짜리 50층? 투명 유리로 건물을 신축 목적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샀어. 이 구건물 2층짜리 흉가 건물을 확 쓸어버리고 20층짜리 제가 저의 로망인 뭐지요? 통유리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샀다. 됐나요? 물어보게 들어갑니다. 토지 산 거야? 건물 산 거야? 토지. 그죠? 토지 산 거야. 왜? 저의 다 죄다 뭘로 가요? 토지 원가로 들어가겠죠. 맞나요? 제가 의도하는 용도가 뭐예요? 20층 신빙 걸린 건물 짓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신빙 건물 질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취토지가 가져가요. 여러분 건물은 살 생각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당초 건물은 살 생각 없었지. 그러면 이 구건물 뭐 하죠? 철거하면 뭐가 들어가요? 이 구건물 철거하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철거 비용은 누가 가져간다? 토지 원가에 들어갑니다. 무슨 원가? 토지 원가가 가져가요. 됐나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동액을 복구 충당 부채라는 항목으로 부채로 계산한다. 2번 갈까요? 적격자산의 취득.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본화하여야 한다. 어디서 배웠나요? 재고자산에서 배웠죠.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정답은 2번.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네 번째, 유형자산을 일괄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뭘로 해요? 공정가치로 측정하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는 취득원가는 뭐라고요? 현금 구입 가격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보시죠. 보세요. 해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차입원가가 뭐예요? 이자 비용 또는 금융원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지게 차입원가는 뭐예요? 이자 비용은 당해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줄쳐요.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에요. 과거에는 자본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의무 규정이에요. 자본화하여야 한다. 즉 자본한다는 게 뭐야? 자산한다. 차입원가, 즉 이자 비용을 뭐한다? 자산한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간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차입원가, 즉 이자 비용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뭐한다? 포함합니다. 됐나요? 왜냐하면 수익이 없잖아요. 수익이 없어. 그런데 비용이 1억이야. 그죠? 곤란하잖아.
1억에 대해서 뭐 하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1억에 대해서 뭐 하자? 취득원가로 갖다 놓자. 이런 얘기인데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이 있고요. 됐나요? 오케이. 됐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70쪽에 보시면 테마 31번에 유형자산 뭐 나왔어요? 취득원가인데 1번 뭐 나왔나요? 토지의 취득원가. 여러분, 토지의 운명은 땅 파기 전까지 토지의 운명은 어디에 있어요? 이 토지의 운명은 땅 파기 전까지 뭐라고요? 땅 파기 전까지 제다다 토지 원가에 들어간다는 거를 그런 마인드로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자, 볼까요? 토지의 취득원가. 토지의 취득원가는 일괄 구입대가에다가 그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일괄 구입대가. 그런데 이 건물은 신축 목적이다. 바로 확 쓸어버리고 신축 목적이었다. 이때 이 구건물 철거 비용은 당연히 어디로 가져가요? 토지 원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구건물 철거하는데 무엇이 나올 수 있나요?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무슨 비용? 철거 비용. 당연히 토지 원가로 가져갑니다. 이때 철거하면 폐자재. 뭐가 나와요? 폐자재. 이형철근이 나오죠. 무슨 철근 나와요? 이형철근 나온다, 여러분. 그죠? 이형철근 팔면 뭐예요? 땡큐 수익 잡을까요? 아니면 취득원가에서 깔까요? 다시요. 이 흉가 건물을 철거하면 뭐가 나와요? 이형철근이 나오죠. 됐나요? 땡큐 수익 잡을까요? 아니면 팔면 돈 되잖아요. 이 이형철근 팔면 돈 되잖아요. 땡큐 수익 잡을까요? 아니면 취득원가에서 깔까요? 취득원가에서 차감. 됐나요? 오케이. 됐죠? 이때 철거 비용은 여기 있네요. 토지 원가로 가져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웃자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나요? 자, 심심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전라도 강진에 가보면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담배를 어떻게 파느냐면 담배가 이렇게 돼 있죠. 담배가 4,500원이고요. 이 할아버지는 빨간색 라이터를 이렇게 묶어서 팔아요. 라이터 500원. 그러면 자, 느끼는 담배 가격은 4,500원일까요? 담배 가격은 5,000원일까요? 5,000원입니다. 딴 데 사면 되잖아. 반경 3km 이내에 슈퍼 하나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담배 4,500원에다가 빨간색 라이터를 묶어서 팔아요. 5,000원에. 그러면 느끼는 담배 가격은 4,500원이다, 5,000원이다. 5,000원이다. 그러면 쌓이는 건 뭐만 쌓일까요? 라이터. 그러면 5,000원인데 라이터를 버리려고 하니까 그 슈퍼 할아버지는 저한테 팔으래요. 팔면 돈 되나요? 땡큐 수익이다. 아니면 담배값, 취득원가에서 뭐한다? 차감. 그래서 제가 이 라이터를 100원에 팔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팔면 돈 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5,000원에서 라이터 팔면 돈 된다. 그러면 나의 담배 가격은 얼마로 느낀다? 4,900원. 이 라이터는 살 생각 있나요? 사용할 생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됐나요? 웃자관 얘기입니다. 오케이. 라이터 팔면 돈 되겠지. 그죠? 땡큐 수익이야? 취득원가에서 차감이야. 취득원가에서 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색깔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쭉 정리해 봅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일괄 구입이다 아니다. 일괄 구입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일괄 구입이라는 얘기는 토지도 사용할 생각이고 이 건물도 사용할 생각이라면 이건 진짜 일괄 구입이니까 공적가치로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토지는 4,000원이고 건물의 취득가는 1,000원이다. 이건 일괄 구입이 아니라 일괄 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이 건물 바로 부셔버릴 거니까 사용할 생각 없어요. 그러면 제다나 5,000원이 무슨 원가? 토지 원가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기존 건물을 포함한 구입가격 전체를 토지 원가로 보유하며 또한 정지비, 땅이 울퉁불퉁해요. 그럼 골고루 펴야 되겠죠? 오케이. 이때
정지비용도 역시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 줄쳐요 철거비용.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어디에 가산한다? 토지의 취득원가. 됐나요? 이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로 가져갑니다. 이때 기존 건물을 토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깐다. 차감한다. 깔까요? 까요. 땡큐 수익이 아니라 이영철근 팔면 돈 되죠. 땡큐 수익 잡을까요? 취득원가에서 깔까요? 깐다. 자, 그 밑에 점선 보시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줄쳐요 사용. 뭐라고요? 사용입니다. 제가 이 건물 3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검사를 받았더니 치마 현상이 일어난대요. 뭐라고요? 치마. 부동치마인가요? 부동치마인가요? 치마. 오케이. 그럼 어때요? 철거해야 되겠죠. 그 건물의 장부맥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에 반영하고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전액 뭘로 인식한다? 비용. 그래서 사용하다가 철거해요. 그럼 뭘로 처리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뭐예요? 비용.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그랬나요? 용용 죽겠지. 용용. 뭐라고요? 용용. 사용 비용. 즉 사용하다 철거했어요. 그러면 이때 철거 비용은 뭘로 들어간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밑에 철거 비용 다시 나왔네요. 철거 비용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첫 번째, 구입하자마자 철거했어요. 사자마자 철거했어요. 이때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 그죠? 철거해야 내가 신빙 건물 올릴 거 아니에요. 사용 경영이 의도한 상태가 뭐야? 신빙 건물 올리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나 사용하다가 철거했다면 이때 철거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건물의 취득원가 나왔나요? 건물 짓는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건물입니다.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부터는 건물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뭐 할까요? 여기다가 기초공사 하겠죠? 기초공사. 기초공사 해야 되겠지. 그죠? 기초공사. 오케이. 어쨌든. 자, 건물의 취득원가는 나옵니다.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경우 구입가격과 중개수수료 같은 공통부대비용 합격을 공정가치의 비율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과 건물의 취득과 개별적으로 관련된 설계비, 토지 굴착비용,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원가에 포함한다. 자, 참고로 취득 관련 세금 볼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종부세와 이와 관련된 조세 등은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고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아닌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만일 줄지세요. 혹시라도 재산세가 체납된 토지를 구입하면서 체납된 재산세를 대신 내가 대신 납부하기로 경우 대납한 체납 재산세는 어디로 가져간다? 토지원가에 포함한다. 참고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두 문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무엇을 물어봤나요? 우리 기출문제예요.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고 이거죠. 자, 토지의 구입대금 500원 출발합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당연히 취득원가, 취득 관련 세금이죠. 낡은 건물 철거 비용도 철거해야 내가 의도된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빙 건물 올리는 거. 그래서 낡은 건물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 이때 낡은 건물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 대금은 즉 이영철근 팔면 돈 되죠. 이거는 땡큐 수익이 아니라 취득원가에서 차감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정지비 당연히 토지 원가. 그러나 신축 공장 건물 설계비는 누가 가져가요? 건물 원가가 가져갑니다. 됐나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요것도 우리 기출문제인데 얘는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뭐하자? 발라내자 그 소리죠. 토지와 건물을 발라내봐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거죠. 창고가 세워져 있는 토지를 250에 구입했다. 이때 250은 재단나 토지원가가 가져갑니다.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합니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등가는 각각 얼마고 물어봤죠. 자, 토지 잡아 들어갑니다. 자, 말로 할게요. 토지 취등가 250만 원에다가 토지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토지 원가, 토지 취득세, 토지 원가, 창고 철거비, 당연히 토지 원가,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은 땡큐 수익이 아니라 취등가에서 토지 원가에서 깔 거예요. 차감 되겠죠. 여기까지가 토지의 취득원가 얼마죠? 258만 3천 원. 그러나 본사 사옥 설계비 당연히 건물원가 들어가겠죠. 설계비는 맞아요. 건물 신축 시 설계비는 건물원가, 본사 사옥 공사대금 건물원가.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172만 3천 원.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교환에 의한 취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